나의 출판사 소설은 거의 다 읽어봤어. 교대해. 돌아왔구나. 어때? 수학이 좀 있어? 대단한 수학은 없고 조금 이상한 경험을 하긴 했어. 그럼 아직 전쟁을 끝낼 기회는 못 잡았다는 거네? 그래도 괜찮아. 너희가 없는 동안 전쟁은 거의 교착 상태였어. 심연 교단이 더 공격해오지 않았거든. 상대의 의도가 불투명한 이상 우리도 무모하게 공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치 상태야. 보초병들이 고생하는 것만 빼면 아직까지 큰일은 없어. 그렇구나. 심연교단의 속내는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저기 여행자, 나 대신 보초병들한테 가서 격려의 말 몇 마디만 해주지 않을래? 계속 교대로 망을 보느라 많이 힘들 텐데 이럴 때 나보다는 대영웅인 네가 격려해주면 훨씬 힘이 날 거야. 이 안사는 너무 겸손해. 히히. 역시 시원시원하네. 그럼 부탁할게. 우리의 영웅 토마인이잖아. 전에 같이 싸웠었는데 기억하고 있으려나? 이야, 이거 영광인걸. 이번 전투에 참여하길 잘했어. 보초 서느라 고생이 많네. 아니야, 괜찮아. 사실 꽤 한가해. 저쪽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거든. 전투에 관한 이상이라면 없어. 다만 조금 전에 심연교단 녀석들이 공격은 안 하고 주변을 서성이는 걸 봤어. 그러고는 이따금 명상 같은 동작을 취하던데 심연교단의 풍습 같은 건가 봐. 혹시 몰라서 부족의 샤먼을 불러다가 수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 그래서 단순히 놈들의 신앙과 관련된 거겠거니 하고 말았지. 그렇구나. 뭐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것보다야 자기 할 일 하는 게 낫지. 샤먼들이 문제없다고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만 않으면 무슨 의식을 하든 말든 알 바 아니지 뭐. 어차피 이따가 우리가 총공격을 가하면 더는 아무것도 못할걸? 이런 게 바로 전력의 차이에서 오는 여유인가? 사기가 엄청 높네. 계속 가보자. 영웅 투마이니님? 여긴 어쩐 일로 저희를 격려하러 오신 건가요? 아, 어떡하지? 너무 떨려요. 전장에서도 긴장 안 하면서 왜 여행자 앞에선 그렇게 떠는 거야? 그거랑은 다르죠. 전장에 나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대영웅과 1대1로 대화할 기회는 흔치 않다고요. 어떻게 긴장을 안 하겠어요? 말 실수하거나 서 있는 자세가 이상하거나 표정 관리를 못해서 영웅님한테 안 좋은 인상이라도 남기면 어떡해요? 아무도 네 자세나 표정 가지고 뭐라 안 해. 아, 네, 알겠어요. 저기 영웅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사인이라면 물론 해줄게. 당신과 겨뤄볼 수 있을까요? 야, 말투만 소심하지 내용은 하나도 안 소심하잖아. 아까 긴장한 척한 거 다 뻥이지.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치만 지금 이 부탁을 안 하고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지금 당직 중이라. 페이모님, 잠깐 저 대신 보초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또 소심한 말투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잖아. 으악!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격차가 클 줄이야. 그래도 영웅 투마이니와 결혼일은 평생 자랑거리로 삼을 거예요. 오늘 정말 횡재했네요. 어째 싸우고 나니까 말투가 완전 바뀌었다. 사나이는 몸으로 대화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영웅님과 가까워졌으니 긴장할 필요가 없죠. 나는 너랑 대화하기 싫어졌어. 아니요, 이상한 점이나 심연교단의 수상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쪽도 똑같네. 한 바퀴만 더 돌고 돌아가자.
왔구나. 어때? 보초병들한테 보고받은 거 있어? 별로 중요한 정보는 없었어. 심연교단 녀석들이 근처에서 명상 같은 걸 한다는데 특별히 해가 될 것 같지는 않대. 그리고 그 칸탈러라고 하는 보초병 말인데. 여행자 왔어? 왜 아무도 날 안 깨운 거야? 그 모습을 보아하니 취한 널 깨우는 건 쉽지 않았을 거야, 시틀라리. 난 취한 상태여도 정신은 멀쩡하거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무튼 방금 심연교단이 명상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시틀라리! 뭔가 짚히는 거 있어? 방금 꾼 꿈이 뭔가 이상했어. 어렴풋한 감각이지만 나타의 짐에게 잡음 같은 게 섞여 들어간 듯한 느낌. 잡음? 그 잡음이 지맥과 밤의 신의 나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았어. 마치 두 개의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어떠한 위험도 느껴지지 않았지. 하지만 분명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지맥과 밤의 신의 나라의 일에 가장 민감한 시틀라리도 흐릿한 감각밖에 안 느껴진 거야? 그럼 스트라라는 보초병이 부른 샤먼들이 아무것도 못 느낀 것도 당연하네. 얀사, 우리 이따 족장한테 가자. 이렇게 시간 끌어봤자 좋을 게 없어. 슬슬 선제 공격을 해서 놈들을 몰아내야 해. 흑요석 할머니의 제안이라면 족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지만 병력이 모이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전쟁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출발할 때 날 데려가기만 하면 돼. 뭐가 궁금한데? 특정 사람에게만 보인다라. 쉽지 않은 문제네. 정신세계를 실체화한 마물? 부정적인 요소가 형태화된 개념체? 아니면 단순히 죽은 마물의 영혼일지도. 그치만 마물의 영혼에 관한 문제는 좀 까다로운데 마물을 어떤 체계에 따라 분리할 건지도 연관돼 있고. 알겠으니까 그냥 결론을 말해줘, 박학다식한 흑요석 할머니. 아니, 난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그 말투는 내가 꼭 지식을 과시한 것 같잖아. 결론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은 없지만 흑요석 할머니가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라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다, 그치? 나 그런 소리 들을 만큼 늙진 않았거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 수 있어? 뭔가 의미심장한데. 마물이 보이게 된 계기가 손을 잡는 것? 너무 의도적이지 않아? 에? 지금 신경 쓰이는 게 그거야? 신체 접촉이 포인트인가 보네. 그땐 그게 손을 잡는 형태였고, 내가 신경 쓰이는 건 그 사람이 네 가족, 그러니까 심연교단의 현 지도자를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느 편일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의 과거도 말처럼 그렇게 단순할지 의문이고. 아무래도 전쟁 중이라 나도 모르게 의심이 많아졌나 봐. 미안. 아니야, 나도 얀사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글쎄, 하지만 그 사람한테만 마물이 보였던 거나 혼자서 헤매고 있었던 거, 적의 우두머리를 구세주라고 부른 것만 봐도 최소한 경계하면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 이렇게 듣고 보니 걔를 그 동굴에 혼자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어차피 병력이 모여서 출격할 때까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괜찮으면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좋았어! 그럼 그 틸레르라는 신경 쓰이는 애를 다시 만나러 가보자! 최대 출력! 다시 여기로 돌아왔네. 틸레르는 아직 안에 있겠지? 너무 조용한데. 단언하긴 그렇지만 만약 얀사의 추측이 맞다면 여기 얌전히 숨어있을 리가 없을 거야.
그만. 많이 아팠지?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었나 봐. 깜짝아. 순간 너한테 정말로 속은 줄 알았어. 우리 마물로 착각한 거였구나. 뭐 우리가 말도 없이 살금살금 들어온 탓도 있긴 하지. 사실 너희가 떠난 뒤로 마물이 찾아올까봐 계속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 지금은 발을 다쳐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여기는 요리를 할 만한 환경도 아니라서 아마 1시간 반 정도면 굶어 죽을 거야. 시간이 완전 구체적이야. 그래서 아까 때릴 때 힘이 없었구나. 배가 고파서 기운이 빠진 거였어. 너 혼자서는 얼마 못 버틸 거 뻔히 알면서 왜 우리가 떠날 때 자신만만하게 괜찮다고 우긴 거야. 그게... 생명의 은인에게 너무 나쁜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이미 한 번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이상 폐를 끼치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그랬어. 으휴, 네가 폐를 끼치면 얼마나 끼친다고. 대체 왜 그랬어? 이유라면 이미 다 말했는데. 있잖아, 혹시 괜찮으면 먹을 것 좀 만들어주지 않을래? 나도 마침 배고팠어. 가자! 나랑 여행자의 식사 자리에 초대해줄게. 배부르다. 이걸로 굶어 죽을 운명에선 해방이야. 또 네가 나를 구해줬네. 틸레르 너 진짜 잘 먹더라. 혼자 이렇게 멀리까지 올 힘이 거기서 났구나? 엄청 자제했는데도 이런 이미지를 남겨버렸어.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여기 밤하늘 진짜 예쁘다. 그러게. 나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계속 동굴에 숨어 지내서 그런지 바깥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져. 별하늘도 평생 본 것 중에 제일 아름다워. 별로 오래 숨어 있진 않았는데. 어렸을 땐 자주 집 지붕에 누워서 별하늘을 바라봤어. 그러다 문득 이 별하늘이 정말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 그렇지만 할머니는 그 의문에 의미가 없다고 했어. 우리 마을 사람들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을에서만 사는 사람에겐 마을이 곧 세계의 전부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 이 별하늘 아래에서만 살 수 있다면 이 별하늘이 우리에겐 진실이랬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 지금 나에겐 여행자와 함께하는 여행이 내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야. 난 나의 세계가 정말 소중해. 아주 오랜 세월 속에 마을의 모든 것과 기억 속의 풍경, 그리고 어릴 적부터 동경한 구세주의 이야기가 나의 전부야. 그치만 난 할머니의 말엔 동의하지 않아. 비록 내 세계는 작지만 그 밖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파이팅 넘치는데? 구세주를 찾는 여정에 오른 게 바로 그 첫걸음이야. 내 두 눈과 두 발로 나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나갈 거야. 별하늘 밖에 닿을 때까지. 그때가 되면 내 어릴 적 의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겠지? 어쩌면 그땐 다른 세계의 사람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도 몰라. 설명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그 소원을 이미 이뤘다는 사실은 일단 비밀로 해두자. 구세주를 찾아서 나의 세계와 그 세계를 넓힐 기회를 지키는 것.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어. 그래서 나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어. 어느새 나까지 널 응원하고 싶어졌어. 미안. 할머니를 닮아서 배가 부르면 말이 많아지는 편이라.
이제 보여? 난 아직도 안 보이지만 꼭 조심해야 해. 타올라라. 봐줄 필요 없어. 마무리는 너희 몫이야. 교대해. 하! 전! 바람으로 뒤덮여라. 불태워주마. 날 막을 수 있... 이깟 상처 따위. 그래. 잘 받아. 나와서 일해. 17날인 이즈파파 공격해. 태양의 포효를 들어라. 다 해치웠나 보구나. 네가 허공이 되고 싸우는 모습이 슬슬 익숙해지려고 해. 틸레르, 괜찮아? 틸레르, 많이 놀랐어? 괜찮아. 잠깐 멍 때려서 그래. 방금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멍을 때리다니. 너 보기보다 꽤 강심장이구나. 아니야, 그냥 날 지켜주는 사람의 뒷모습을 최대한 머릿속에 새겨두려던 것뿐이야. 그게 예의인 것 같아서. 그래. 다른 마물도 안 보이고 시간도 늦었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가지 않을래?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 어때, 여행자?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틸레르, 왜 혼자 먼저 들어가고 그래? 종말의 재앙이란 이름이 어울리겠네. 붉은 하늘, 모든 것을 도륙하는 짐승무리, 끝없는 고통과 되돌릴 수 없는 저주, 그리고 구세주의 탄생. 깼구나. 그게 미안. 방금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악몽을 꾸는 것 같길래 괴로워 보여서 그래서 손을 잡은 거야.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까 하고. 내가 악몽을 꿀 때 가족들이 그렇게 해줬었거든. 그런데 너한텐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 오히려 역효과였을지도. 진짜 미안해. 그래? 너 설마 여행자한테 무슨 짓 하려던 건 아니지? 아니야. 나 완전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그게 이성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 난리를 겪고 나니까 잠이 안 와. 너 먼저 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얘를 잘 감시할게. 내가 진짜 그렇게 수상해 보여? 틸레르, 여기 3일치 음식이야. 상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먹어야 돼. 잘 구별할 수 있지? 응,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 고마워 얘들아, 잘 먹을게. 3일 정도면 부상도 다 나을 거야. 그럼 다시 구세주를 찾으러 가보려고. 그래,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다음에 또 봐, 틸레르. 잘 가. 아니, 잠깐만.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연락해? 내 말은 혹시라도 내가 먼저 네 가족을 찾으면 어떻게 알려주냐는 뜻이야. 그건 그렇네. 우린 목적이 같으니까. 근데 우린 정해진 주소가 없는데. 이렇게 하자. 그땐 마비카한테 편지를 보내줘. 그럼 마비카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한테 전해줄 거야. 마비카? 마비카? 심연교단 녀석들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움직이는 모양새가 왠지 행군보단 도망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디? 지금 무슨 소리야? 틸레르! 안 보여? 심연교단 녀석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 안 보여. 이번엔 내가 마물을 못 보게 된 건가? 우와, 진짜네? 이제 보여. 네가 전에 했던 말이 이제 믿어져. 이런 느낌이었구나. 희한하네. 틸레르 문제인지 마물 문제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우리 문제인가? 어쨌든 마주친 이상 여기서 녀석들을 막자. 부족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치웠다. 근데 저 녀석들 사기가 났던데. 진짜 여기까지 도망 온 건가? 이제 주변에 다른 적은 없지? 진짜 신기하다. 네 손에 닿아야만 보인다니. 그나저나 저기 움직임이 너무 미심쩍어. 설마 전선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얀사 쪽이 걱정돼. 빨리 연기 주인으로 돌아가자. 틸레르, 또 봐. 우리 먼저 가볼게. 응, 잘 가. 둘 다 조심히 다녀. 얀사, 우리 왔어. 오면서 심연교단 녀석들을 많이 마주쳤어. 전선은 괜찮아? 무슨 일 없었지? 전선은 이미 무너졌어. 뭐? 아니, 당황하지 마. 무너진 건 적의 전선이야. 깜짝이야. 저쪽 전선이 무너진 건 좋은 일이잖아.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아니, 병력은 아직 모이는 중이고 우리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처음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는데 방금 막 보초병의 보고를 받았어. 상대의 전선이 무너지는 과정을 전부 목격했다더라. 대체 어떻게 된 거래? 누군가 혈혈 단신으로 굶주린 짐승처럼 적진에 뛰어들어 전장을 거침없이 휩쓸었다. 그자는 전대미문의 힘으로 처음 보는 검수를 구사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 심연교단은 이미 초토화된 상태였다. 보초병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이래.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자의 정체지. 중립 세력의 인물이라면 이 정도의 수준의 강자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내 고민이야. 저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이야기만 들어도 누군지 짐작이 가거든. 안 그래도 심연교단이 이 난리를 피우는데 왜 아직 안 나타나나 했어. 대인 슬레이프!
너희 날 기다렸나? 오랜만이야, 데인. 그렇게 큰 소동을 벌였으니까 당연히 네가 왔구나 했어. 그리고 여기 우리의 나타 친구 대표인 연사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대. 만나서 영광이에요, 데인 슬레이프 씨. 교착 상태를 타파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같은 강자가 같은 편에 서주시니 정말 든든하네요. 감사 인사는 됐어. 시면교단을 섬멸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연사. 맨날 저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속은 착해. 신경 안 써. 우회조의 얀사는 힘을 따르고 이분에게 무례를 범할 의도가 없다는 것도 느껴지니까 이분을 알게 돼서 기뻐. 얘 친구랑 오랜만에 재회한 거니까 얘기 나눌 시간이 필요하지? 자리 비켜줄 테니까 편하게 대화 나눠. 응,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얀사도 아직 바쁘겠네. 이따 또 보자, 얀사. 야, 데인, 너 우리 친구한테 좀 살갑게 대해줘. 얀사라고 했나? 이름은 기억해두지. 7신의 백성과 교류할 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지 않는 게 내 원칙이야. 정말이지. 됐어. 아무튼 데인, 뭐 알아낸 정보 있어? 심연교단의 이번 목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시면교단이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인 적은 없었어. 언뜻 보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야. 놈들도 현저한 전력차를 모르지 않을 텐데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진상을 알진 못하는구나.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시면교단 놈들을 붙잡아 신문도 해봤지만 이번 건은 보안이 아주 엄중한 듯하더군. 거의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어.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시면교단이 이 정도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타를 공격했다는 건 배우의 목적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데인? 정보가 부족한 이상 지금으로선 싸우는 것 외에 더 나은 대책은 없어. 놈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든 시면교단이 병력의 희생을 감수할 생각이라면 난 그 희생을 극대화시킬 거야. 놈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만약 이번 기회를 이용해 시면교단의 병력을 대폭 썰어내서 놈들이 이런 규모의 작전을 2번 다시 펼치지 못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지 맞는 일이지. 맞아. 놈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해치우면 더할 나위 없지. 데인에게 있어서 심연교단 녀석들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것만큼 속 시원한 일은 없을 거야. 그치? 그래. 우와, 데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너희 쪽은 어때? 쓸만한 단서는 찾았나? 단서라면 여행자의 오빠가 가지고 있던 우주선 수면 장치 열쇠를 비옥한 터전 근처에서 발견했어. 직접 나타해 온 건가? 하긴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이라면 왔어도 이상하지 않지. 거기서 이상한 여자애도 한 명 만났어. 우리한텐 안 보이고 걔한테만 보이는 마물이 있더라. 또 반대로 어떤 마물은 우리한테만 보였어. 그리고 그 애는 구세주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구세주가 여행자랑 똑 닮았대. 아마 여행자의 오빠가 아닐까 싶어. 그 소녀가 그를 구세주라고 불렀다? 뭐 짚히는 거라도 있어, 데인? 그 호칭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켄니아 재앙 전이야. 그리고 확실히 그건 내 오빠를 가리키는 단어였어. 켄니아 재앙 이후로 구세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만 뭐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얘 오빠는 계속 왕자 전하라고 불린 거 아니었어? 구세주라는 호칭은 어떻게 생긴 거야? 하지만 얘 오빠는 계속 왕자 전하라고 불린 거 아니었어? 구세주라는 호칭은 어떻게 생긴 거야? 여행자의 가족이 켄니아의 왕자 신분을 받은 시기 거문왕과 켄니아 궁정 사람들은 그가 켄니아에 가져다 줄 힘을 널리 선전했어. 그만 있으면 모든 고난이 구원받고 켄니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처럼 말이야. 구세주라는 호칭은 바로 그 시기 이런 논조를 믿는 자들이 왕자를 부르는 애칭이었어. 물론 결말은 너희도 알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힘을 향한 검은왕의 욕망이 반영된 모순투성 이름에 불과해. 그때 켄니아 사람은
그 정도로 걔한테 희망을 걸었구나. 그 소녀의 정체에 대해 간단히 추측해볼까? 어쩌면 불사의 저주에 걸린 순혈 켄야인의 후손이 외딴 마을에 정착했는지도 모르겠군. 오랜 전설이 잊히지 않고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여행자의 가족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거지. 알겠다. 케이아처럼 말이지. 그럼 그 애의 마을은 외부와 많이 단절된 곳이었나? 하지만 그걸로는 마무리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한 문제는 설명이 안 돼. 만약 그 소녀에게 유용한 정보가 없다면 일단은 시면교단 쪽에 집중하는 편이 좋겠어. 대인도 오늘은 연기주인에서 묻는 게 어때? 오늘 한바탕에서 피곤할 거 아니야. 생각해보지. 다만 내일 아침엔 반드시 다음 계획을 논의해야 해. 시면교단에 숨 돌릴 틈을 줘선 안 되니까.